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아침 9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시장이 어떻게 시작을 할까 싶어갖고 조금 좀 분위기 파악 좀 한다고 좀 시작을 좀 늦게 했습니다. 한국 시장 원웨이 상승 가능성 있나 싶어서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일단 이 정도면은 원웨이 상승 가능성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한 5포인트, 6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일단 가능성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중요한 저항 자리에서 이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중요한 저항을 가서 거기서 버티고 있거든요. 버틴다는 얘기는 더 올라가려고 버티는 거겠죠. 중요한 저항이면 무거운 저항이면 딱 터치하고 빨리 내려오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버틴다면은 넘어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좀 원웨이 가능성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놓고 금요일 날 미국 마감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CPI가 발표됐죠. CPI가 발표가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상치 정도만 부합을 해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때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6.8 나와서 예상치 부합을 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심각하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상승 마감을 했어요. 사실 엄밀히 굳이 따져보자면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바이든이 이게 언제 나온 뉴스더라?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나온 뉴스긴 한데 10일 발표되는 CPI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물가 하락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며 이가지 말했다라고 했는데 10일 날 발표된 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된 요거란 말이죠. 금요일 날 발표된 이것이 요즘에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밑밥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미리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밑밥을 깔아놔서 주식시장에 안정을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것도 좀 아무튼 약간 억지적인 것 같고 아무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시장은 모르는 척하고 일단 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요즘에 리스크 온 아니면 리스크 오프 요건데요. 일단 리스크 온 한 거죠. 리스크 온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그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약간 독특했던 건 어쨌든 상승률에 비해서는 시장 상승률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이 정도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역시나 애플이 또 2% 넘게 급등하면서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시장을 끌고 올라간 측면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를 봤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제가 미국 주식 시장에 관련된 코멘트를 금요일날 밤에 좀 드리긴 했는데 뭘 보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일단 UVXY 같은 걸 봤는데 이게 시작부터 개파락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개파락을. 만약 금요일날 밤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할 생각이 있고 저항을 누적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딘가를 지켰었잖아요. 여기 15 어딘가를 15, 16 어딘가를 지켰었잖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 출발해서 장중에 싸우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살아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저항을 누적시키거나 하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시장이 불안할 수 있었는데 이거 개장 땡 하자마자부터 이렇게 갭으로 지켜놨던 자리들을 다 붕괴시키면은 아래쪽으로 이거 충분히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는 건 변동성을 살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걸로 일단 딱 봤습니다. 이런 점들 봤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은 조금 좀 물 건너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파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을 튀어 오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렇게 죽여놨는데 장중의 변동성을 이렇게 살리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어떤 주식 매도세, 그리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려는 강한 힘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어요? 장중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약간 좀 과한 비유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9.11 테러급 그건 좀 너무 센지 모르겠어요. 좀 비유 어떤 예시를 들어야 적합한지 사실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쨌든 뭔가 강력한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지 이게 갑자기 급락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오늘 밤에 생기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고 S&P 보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S&P 지수 같은 경우가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거의 4,700 부근에 붙어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사실 요거를 본 것도 있고 종목 코드가 SPY죠. 스파이죠. 스파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죠. 여기가 중요한 저항 자리인데 여기를 갭상승으로 넘어가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S&P가 오늘 시장이 하락하기에는 너무 갭상승이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S&P가 이랬다는 점, 또 그리고 빅스가 시작부터 너무 많이 죽었다는 점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은 오늘 일단 하락은 글러먹었다. 그렇다면 위쪽으로 매물 소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오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빨리 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숏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개장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조금만 보다가 그냥 놔주고 바로 그냥 잤습니다. 일단 아무튼 뭐 이런 모습대로라면은 당분간 좀 숏을 보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분간이라 해봤자 뭐 이번 주 흐름 이번 주엔 일단 숏 잡을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지금 중요한 저항에 있는 매물대를 이제 막 소화하고 넘어갈까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때이기 때문에 S&P고 나스닥이고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숏 잡을 일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당분간 아무튼 이번 주는 좀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모습을 살펴봤고, 그렇다고 뭐 이번 주에 뭐 대충 놀러나 댕기고 대충 하면 되냐? 뭐 그건 아니죠. 이번 주에도 집중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뭐 일일이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 하도 많이 말을 했으니까 수요일 날 밤에 부채한도 협상 있고 FOMC 회의 결과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미국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얼마든지 시장을 가지고 놀기 좋은 만한 그런 재료들이 시장을 주무를 만한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이번 주에 뭐 딱히 기회가 없지 않겠냐 싶긴 한데 근데 아무튼 어떤 재료를 갖고 시장을 어떻게 주무를지 모르니까 일단 조금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집중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모습을 살펴봤고 뭐 금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안전자산 온오프 개념이니까 금리는 어젯밤에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뭐 조금 떨어졌네요. 이런 모습들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한국 주식시장 볼 건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원웨이 상승의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아까 했던 이야기에서 좀 이어하자면은 보시다시피 갭 상승이 강했습니다. 얘도 어제의 고점 자리를 갭으로 한 번에 빵 넘어섰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장 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네, 일단 그죠. 갭 상승부터가 일단은 원웨이 상승의 어떤 한 조건이 되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오늘 무조건 원웨이냐 그렇게 무조건 속단하기 어려웠던 점이 위쪽에 일단 저항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런 저항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에 따라서 원웨이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머리 위에 저항이 있는데 그거 넘어가서 이제 툭 치고 올라가야 원웨이 상승인데 저항이 있는데 이거를 못 올라가면은 그건 원웨이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근데 아무튼 오늘 제가 좀 강하다라고 본 게 일단 뭐 선물은 솔직히 뭐 3월물하고 12월물하고 그 차이가 워낙 컸으니까 뭐 일단 그럴 수 있다라고 쳤는데 오늘 일단 그래서 현물 지수를 좀 보고 있었어요. 코스피 200 지수를 보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원웨이 상승 얘도 할 수 있었죠. 얘도 보시다시피 시초가의 갭 상승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하게 오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어디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 401 뭐 이런 자리가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 못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원웨이 상승은 없는 건데 근데 뭐 이 자리에까지 갔는데도 계속 버텼으니까 더 오르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오늘 뭐 강하게 오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뭐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벌써 3거래일인가 2거래일밖에 안 남은 거죠. FOMC 회의까지. 어떤 중요한 뭐 통화정책 회의 경계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긴 있어요. 또 그리고 미국이 오르긴 올랐지만 아무튼 이 CPI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긴축 우려라는 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한국이 6개월 동안 자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원웨이 상승할 기술적인 조건들은 다 나왔고, 또 코스피 200 현물 지수가 뭐 전고점도 넘었지만은 그리고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런 속 시원한 원웨이장이 나오기는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 아니냐 싶기는 합니다. 일단 아무튼 뭐 조건들은 뭐 그렇게 갖춰졌고 오늘 뭐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뭐 충분히 그런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렸고,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튼 여기 갭 하락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갭 자리까지 일단 오긴 왔어요, 그죠? 이 정도 점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강하게 오르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뭐 저야 가만히 있을 건데 선물 아무튼 제 생각엔 선물 400 기준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뭐 현물은 계속 뭐 넘어가고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뭐 제가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기준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 현물은 400 넘었는데 선물은 400 안 넘었는데 헷갈리시죠? 기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속 시원하게 하나만 기준으로 보고 잡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선물 기준으로 계속 400 넘냐 안 넘냐, 뭐 물론 지금 이게 뭐 배당락도 뭐 들어가 있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낮은 값이고 요게 더 신뢰서 뭐 지금 현물을 보는 게 더 신뢰도가 높지 않겠냐 싶긴 한데, 아무튼 일관적인 기준 갖고 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싶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400은 넘지 않았으니까 쫄깃쫄깃하지만 뭐 굳이 뭐 오늘 뭘 해야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하여튼 오늘 아무튼 아침에 보니까 그 개인들이 땡 하면서부터 좀 풋옵션에 좀 많이 달라붙더라고요. 하방 쪽을 좀 많이 보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보통 갭상승 출발하면 이런 자리에서 저항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저거 설마 넘어가겠어 싶은 생각으로 일단 풋을 사긴 사는데, 일단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일단 그 숏을 보는 입장에서 일단 그런 건 일단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전부터 또 개인들이 또 콜옵션도 또 같이 매수하기 시작했으니까 글쎄요, 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일단 모르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원웨이 상승이나 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만한 조건들은 다 갖춰졌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꼭 뭐 강하게 원웨이 상승한다? 모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고요. 가만히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점을 말씀드렸고, 하여튼 풋옵션 관점에서도 그래요. 풋옵션 관점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 중요한 자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를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몸통으로 강하게 붕괴시켰거든요. 풋 매도세, 강력한 풋 매도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아무튼 강하게 상승할 여지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요런 패턴을 갖고 지금 이 풋옵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슬슬 살아나줘야 될 때가 되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죽인다라는 거는 기존의 이 패턴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풋이 죽으면서 콜이 더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하여튼 뭐 마감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풋옵션의 패턴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있겠고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낙폭과대 뭐 제가 우려 이런 이야기를 하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드렸었잖아요. 풋옵션을 며칠 전에 단기 낙폭과대니까 최소 뭐 한번 쉬거나 위쪽으로 한번 꼼틀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거 없어요. 이제 3거래일 동안 어떤 그런 기간 조정 어떤 그 기간 조정, 쉬어가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또다시 풋옵션이 우르르르 무너져도 이상하진 않아집니다. 기술적으로 뭐 딱히 과하거나 그런 건 없어져요. 일단 이런 점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뭐 체크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는 뭐 77원 정도 된다. 근데 현재 78원 뭐 이 근처에 와 있다. 체크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점검할 것들 다 일단 점검한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숏 붙잡고 계신 분들 계속 그냥 붙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딱히 뭐 할 거 없어 보이고요. 그죠?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되긴 됐는데 하여튼 좀 끝까지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근데 일단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거 코스피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다 된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